집값이 뭐 연일 뭐 난리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네.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과연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곳, 그야말로 이제 좀 최고의 주택지가 될 만한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다. 고급 일자리다. 네. 그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좀 그거랑 좀 관련이 네. 있는 얘기죠. 예. 예. 동탄 이신도시 전용 84제곱미터 15억대 눈앞 초피만 분양가의 2배. 많이 올랐네요, 진짜. 동탄 이신도시 처음 개발 발표됐을 때 화성인데 거기 누가 가?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비비랑 날 거다 저기. 그리고 아이고 기사 썼더니 야 뭐 여기 어디야 여기가 여기 누가 신도시를 만들어? 그다음에 수원 강규 아파트 23억 원의 거래. 평당 40일 평당 5,400만 원 넘어. 광교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원천 유원지. 야 광교가 어디야? 광교 사는데 누가 광교까지 가? 뭐 이런 얘기 많았죠. 저희가 이 부동산 현장에서 직접 취재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9억 바라보는 고덕 신도시. 이 고덕은 저기 고덕이 아니고 평택 고덕입니다. 경기도 평택 고덕 네. 신도시. 예. 분양가 대비 4억대요. 도대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광교, 동탄, 아까 얘기했던 고덕 신도시 밑에 좀 안 보이죠? 이게 보면 분당 이하입니다. 여기 보면 뭐 왕숙, 뭐 일산, 창릉, 뭐 이쪽보다 훨씬 더 거리로 보면 더 밑이에요. 근데 네. 지금 현재 프리미엄 가격 뭐 이런 걸로 보면 여기보다 30km 내보다도 네. 훨씬 더 높아요. 도대체 분당보다도 훨씬 분당이 분당하고 비슷하거나 비슷하고. 뭐, 예. 그리고 물론 광교는 이제 그 새 아파트니까 분당보다 높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아파트도 삼성을 따라하기 투자. 네. 뭐 어려우면 네. 그냥 삼성 따라한다라고 생각하면 평균 이상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자, 삼성전자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수원이죠. 수원인. 보통 서초동으로 아시는 분이 아실 거 예. 많더라고요. 아직도 예. 2016년에 미래전략실을 제외한 삼성전자를 수원 본사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수원 본사가 영통구에 있는 수원 본사입니다. 네. 이러면서 수원과 그 경기 남부 일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때 그 수원에 수원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본사, 네. 기흥 사업장, 디램 랜드 플래시, 그다음에 화성, 네. 아까 좀 동탄 그 신도시 내 또 공장이 있고 평택에도 있고 그렇죠. 아산에 LCD 단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삼성이 뭡니까? 국내 직원 11만 명에다가 매출액 236조, 네. 영업이익이 35조 9천만 원.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우리가 제일이 너무 숫자가 커서 지금 네. 잘 발음 못하시는 우리 거예요. 수출의 한 20% 가까이 차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투자한데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뭐 아파트를 하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광교 신도시, 예.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 여기 삼성 디지털 시티 이게 네. 여기 있죠. 수원. 다 수원의 광교 신도시도 광교가 수원. 이제 수원 거기에서 이제 삼성에서 광교이죠. 북쪽이죠. 그러니까 네. 용인하고의 경계선. 그다음에 이 동탄 신도시, 네. 그 옆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그다음에 요 여기에 또 삼성이 있죠. 그렇죠. 예. 결국 뭐냐면 아까 두 군데 광교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가 저렇게 높은 인기를 얻는 것들은 결국은 네. 삼성의 어떤 배우 베드타운 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물론 삼성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했다. 예. 하성 사업장에 들어는 새 쌍둥이 여기만 해도 석박사급 연구원이 1만 3천 명 이상을 네. 수용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아 예. 1만 3천 명의 고급 일자리 그렇죠. 이게 뭐 굉장히 연봉이 세겠죠. 네. 물론 다 강남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그걸 찾겠죠. 네. 일자리를 찾겠죠. 그 다음에 뭐냐? 삼성이 들어오면 삼성 기업 단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협력업체들 또 수많은 협력업체 있죠. 엄청나게 많이 협력업체 들어오죠. 사장님들 다 강남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주변에서 하고 직원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굉장히 오른다. 네. 실리콘밸리 사례에서 알 수 있겠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네. 예. 당시에 제가 특종 보도를 했었습니다. 토공이 삼성에다가 공장 올해는 부지를 저게 분양한다.
5년이네요. 네, 5년인가 2004년쯤에 제가 이거 2004년도 4년인가 얘기입니다. 5년인가 그때 이거 했더니 아니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삼성이 그때 그러니까 공교부도 국토부도 고민이 많았어요. 동탄 너무 먼데 그렇죠. 이러면 배드타운으로 전락한다 이런 그런 이미 그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언론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예. 삼성에서 거기 우리 공장 주라. 그래가지고 공장 가격을 놓고 공장 땅 가격을 놓고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화성에서 예. 내는 세금이 무려 4,651억 원이에요. 아, 예, 예.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 한 그러면 군데에서만. 네. 그때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했어요. 예. 985억 원 손실을 봤다. 네. 지금 헐값에 팔아가지고 지금 매년 4천억씩 화성시는 받고 있어요. 예, 예. 기업의 힘이 이런 거예요. 지방세라는 게. 그 화성에 세입 세출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화성시요. 예. 근데 약 그 다른 유사 단체보다 3,500억 정도가 세수가 많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럼 그 돈 뭐 하겠어요? 약간 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복지 시설도 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어떤 이런 큰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예. 그 지방 자체가 한 몇천억의 어떤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 도로, 트램 그러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수원,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세금이 얼마냐? 예. 역시 3,500억 정도 낸다.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수원시가 뭐 하겠어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조차도 기업을 대규모 기업들을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렇죠. 혈안이 돼 아니, 있고 사활을 걸지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에 뭐 이건 토지공사 땅을 개발했지만 화성시가 개발했다 그러면 공짜로 삼성에다 공짜로 줘도 상관없죠. 그래놓고 1년에 3천억씩 세금을 받으면 그게 훨씬 유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도 기업 대규모 큰 좋은 기업을 유치할 때는 땅 공짜로 주겠다. 혹은 뭐 예전에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미국이 유치하려고 네. 미국에서도 상당히 각 그렇죠. 주에서 거의 뭐 세금은 무조건 공짜야. 세금 공짜다. 영원히 공짜로 하면 물론 영원히 공짜로 해도 세금이 들어요. 왜냐? 그렇죠. 예. 고용이 되니까 그렇죠. 고용자들이 낸 세금 맞습니다. 하고 뭐 이런 세금이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덕 신도시,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들어보셨나요? 예,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게 고덕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덕은 예. 저 강동구 고덕도 있는데. 근데 여기 고덕 국제 신도시 풍경채 아파트 예. 자 분양했을 때 이게 뭐 한 5억, 4억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지금 1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 이게 뭐냐? 분양가 대비 2배 뛴 평택 고덕 신도시. 네. 주거용 오피스텔 뭐 미분양 털어내고 미분양이 많았어요. 평택에다 사업하셨다가 미분양 굉장히 많았죠. 어려움 겪었던 건설업체 많거든요. 네, 네. 삼성효과 뭐 어쨌든 바라보면서 이게 되게 결국 뭐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아까 이게 호재가 됐던 게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네. 요즘은 공장이라고 안 해요.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구글이 캠퍼스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여기 저기 축구장 25개 규모의 50조 투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데 24년부터 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총 15만 명 고용호가. 이거 들어오면 이 직원도 직원이지만 협력업체 사장님들, 연구원들 그러면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주택 시장에 봤을 때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천안도 이렇게 바뀐 게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에 들어와 가지고 공장이 지어지면서 천안과 아산의 운명을 바꿔버렸더라고요. 네. 이게 이 공장입니다. 저 공장을 아마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잘 이렇게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예.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 옆에 아파트하고 한번 아. 비교해 보시면 저 아파트 단지가 지금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건데 네. 어마어마하죠. 그거에 비해서 저 공장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아산 일대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이때 저 보면 이때 KTX 여기 천안 아산역에 KTX가 있고 그 옆에 불당지구가 있어요. 아까 그렇죠.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산 탕정지구 예, 아산 이 탕정지구 주변이 이제 있죠. 네. 이게 산업단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천안 구시가지 중심이 예. 일로 옮겨오면서 이게 일자리들이 확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 충청도의 중심 도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보면 초기에 이게 포도밭이었어요. 저도 이 당시 한번 가봤어요. 네. 시골 포도밭이었는데 이게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삼성이 LCD
생산 공장 지으면서 이제 일자리들이 크게 늘어났죠. 이 천안시 인구 증가를 보십시오. 물론 이 삼성 단일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이 주도했지만 옆에 사실은 이제 뭐 네. 아산 옆으로 이제 그 현대 제철도 들어오고 많은 공장들이 예, 그 이쪽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천안 지금 지방 시대 그래가지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천안시 인구는 2019년 계속 65만 늘고 명에서 있죠. 네. 9만 4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1년 새 집값이 또 폭등하고 그다음에 천안시 인구 근로자 보면 인구가 증가 인구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 수, 사업체 수가 증가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근로자 수나 사업체 수가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산하고 천안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아산 시소는 아산시 부동산 가격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초피만 뭐 3억 5천 붙었다. 근데 왜 삼성이 중요해? 삼성이 공장 입지를 정할 때 네. 여러 조사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 팀들이 있어가지고 교통, 물류, 교통의 중심 지역 보면 경부선을 따라서 만들었죠. 네. 왜냐? 경부선의 물류 시스템, 교통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천안 평택 뭐가 있습니다. KTX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입지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삼성은 그 전문가 팀들이 교통, 물류, KTX 다 해요. 그거 들었으면은 뭐냐면 협력업체,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요. 삼성이 들어오면 삼성을 겨냥해서 산단을 만들어요. 협력업체를 위한 산단도 만들고 그리고 삼성이 또 하는 게 뭐냐? 고용 및 배후 도시. 왜냐하면 직원들을 갖다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까지 판단해서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자체 입장에서는 삼성이 만든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이 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지원합니다. 아 예. 우리가 평택에 그다음에 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IC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특혜 논란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 뭐 또 무슨 저 수도 문제, 수도 문제도 전기인가 있고, 수도 예.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삼성만을 위해서.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자리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일자리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 삼성의 입지 선택은 기업이 개인이 훨씬 더 뛰어난 장기적인 걸 가지고 국가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방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러신다면 적어도 삼성을 믿고 차라리 따라간 판단할 능력이 정말 없다. 예.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어딘지 아시나요? 예. 서초동 삼성 사옥이네요. 삼성 사옥이죠. 예. 이 삼성 사옥을 2004년에 기공해서 200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 이 삼성 주변에 있는 요 서초동 사옥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다 재건축됐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서울의 다른 지역을 뭐 다 올랐지만 특히나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왜 삼성의 서초동에 이걸 했을까요? 완벽하게 다 따져본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에 일단 강남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공장, 그 기흥 그쪽 공장 라인에서 올라오는 교통 시설. 그렇죠. 이런 경부고속도로 바로 네, 옆에. 옆에 다 고만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고만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옴을 해가지고 삼성의 임원들 새벽에 출근하는 거 아시죠? 새벽 6시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집을 어디다 구해야 되겠어요? 이 근처에 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이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이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본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 주변이 엄청나게 바뀌겠다 이런 감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그런 감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구입한 예, 삼성 부지. 그렇죠. 한정 지금 이제 뭐 부지. 예. 삼성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예. 마찬가지다. 예. 예, 아니 근데 좀 달라요. 현대자동차 한국에서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계속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현대차 공장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왜냐? 고부가 가치가 약간 좀 달라요. 반도체만 하도 고부가 가치고 그래서 한국에 공장을 만들지만 자동차는 현지 생산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현대는 본사를 삼성동에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 여기를 개발하면서 지금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서울 여기 이제 한국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 그 테헤란로 중심이었잖아요. 지금 서초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삼성 거기부터가 이제 테헤란로의 출발점인데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 이 현대차 부지가 테헤란로의 끝이거든요. 그죠? 예, 시작과 끝인데.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 개발 계획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조 고가 매입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땅값이 22조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여기 개발 부담금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GTX도 만들고 GTX 네. 역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복합 개발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굳이 무슨 뭐 현대든 삼성이든 대기업이 적어도 한국에서 1, 2, 3 정도의 대기업이 뭘 결정할 때는 하나를 뭔가 보고 이유가 있잖아요. 있다. 뭔가 이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묻지 마. 묻지만은 아니고 우리가 잘 개인이 잘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참조하시라는 얘기죠. 그렇죠.